네, 미국 골든글러브를 석권한 영화 레버넌트가 오늘 개봉합니다. 벌써부터 영화 팬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1월 극장가의 화제작 자세히 살펴봅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 영화 레버넌트 예. 개봉 전 예매율 1위로 지금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예.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한마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죽도록 고생하는 영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보통 이제 주인공이 엄청 고생하는 영화가 옛날에 다이하드처럼 오락 영화에 주로 많지만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류의 오락 영화는 아니고 네. 알레한드로 이냐리투라고 주로 이제 명작 영화 같은 것을 많이 만들고 버드맨을 통해서 국내에 널리 알려진 그 감독의 이제 신작인데 그 영화 속에서 19세기 미국의 대자연이 펼쳐지는데 이게 옛날 실화인데 사냥꾼이었던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네. 동료의 배신을 당하고 또 이제 회색곰으로부터 습격을 받고 그래서 몸에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버려졌는데 4,000km를 부상당한 몸으로 실제로 주파한 그래서 결국 복수를 하게 되는 그러한 네. 스토리인데 이게 실화인데 그걸 더 이제 극화를 한 거죠. 네네. 그래서 거대한 대자연 속에서 인간이 얼마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하지만 그러한 보잘것없는 물리적인 조건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인간의 어떤 숭고한 의지 삶을 향한 어떤 강렬한 의지 이러한 것들을 표현을 해서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앞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레버넌트가 골든글러브에서 3관왕을 석권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주요 부분들에서 상을 받았던데요. 예, 제일 중요한 작품상, 영화 드라마 부문 작품상을 받았고 네. 그다음에 나무주연상, 그다음에 감독상까지 네. 받았기 때문에 평자들한테 거의 뭐 최고의 작품으로 인증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그 디카프리오가 나무주연상을 수상을 했는데 네. 사실 그동안 아카데미에서는 계속 후보에 올랐다가 수상에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아카데미 오스카상까지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최대 네. 지금 관심거리인데 요번에 디카프리오가 인생 연기를 펼쳤다. 그러니까 인생 최고의 연기를 펼쳤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보스턴 비평가협회, 워싱턴 비평가협회, 골든글러브 줄줄이 지금 나무주연상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아카데미상도 디카프리오를 외면하기 힘든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제 영화제에서 연기상을 줄 때 연기를 제일 잘했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연기를 제일 잘했다고 주면 평생 고두심 씨가 연기대상 받고 김혜지 씨가 영원히 연기대상 받고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연기상을 줄 때는 여러 가지 뭐 스토리, 뭐 작품의 어떤 특징 이런 네네.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상을 주는 건데 디카프리오 같은 경우에는 20여 년간 배우 생활을 하면서 철저히 아카데미가 외면했다는 스토리가 있고 그랬군요. 디카프리오가 과거에 꽃미남 아이돌 배우로 유명했으나 나중에 30대 이후로는 뭐 마틴 스콜세지라든지 유명한 감독하고 계속 작품성 있는 영화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카데미상이 너무 몰인정했다 디카프리오한테. 그래서 영화 팬들 사이에서도 원성이 자자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 정도 명작을 가지고 이제 나타났으면 이제는 좀 연기상을 줘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는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마 본인도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네. 그리고 영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까 거대한 대자연을 네. 담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감독만의 철학이 담겨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감독이 이번에 이제 영화를 찍으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하는 건데 영화를 시간 순서대로 찍겠다. 그리고 인공 조명은 사용하지 않겠다. 되도록이면 롱샷, 그러니까 오래 찍기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인공 조명을 거의 안 쓰고 롱샷으로 영화를 만들면 대부분의 경우에 영화가 재미없어지는 경향이 좀 나타나는데 왜냐면 명작 영화가 주로 이렇게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른 것이 바로 이렇게 이 인공 조명도 잘 쓰지 않고 롱샷 위주로 찍었는데 엄청난 성공을 거뒀던 바로 그 전작 버드맨, 그 전에 그래비티 이 영화들을 촬영한 촬영 감독이 이번 레버넌트도 똑같이 촬영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상당한 수준의 어떤 그 촬영 미학을 보여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있는데 실제로 19세기 미국에 존재했던 대자연의 그 장엄한 풍경을 그대로 스크린에 재현했다는 네. 평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스튜디오에서
안전하게 찍고 나중에 합성을 많이 하는데 이 영화는 실제로 영하 30도 되는 벌판에서 그대로 리얼하게 찍었다고 네. 하니까 그러한 영화의 그 치열한 기운 같은 것들 네. 그런 것이 스크린을 통해서 관객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완성도 높은 작품인 것 같은데 기대를 네.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영화도 또 좀 알아보죠. 스티브 잡스도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역시 네. 골든글러브에서 성적이 괜찮았다고요? 각본상도 네. 받았고 여우 조연상도 받아서 이 영화도 아카데미에 상당히 지금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제목만 봐도 어떤 영화인지 대충 짐작은 가는데 네.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예, 이게 스티브 잡스라고의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 네. 있지 않습니까? 프리젠테이션을 잘하기로 유명한 기업가인데 이 스티브 잡스가 했던 역사적인 3번의 프리젠테이션, 80년대하고 90년대에 했던 3번의 프리젠테이션을 딱 소재로 잡아서 그 프리젠테이션을 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땠는가? 현장 분위기, 마쿠에서 벌어지는 현장 분위기를 그대로 실시간으로 세계의 이야기로 담은 작품이고 네. 그리고 이제 스티브 잡스가 워낙 유명하고 팬도 많은 기업가인데 네. 스티브 잡스의 영웅적인 면을 감동적으로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스티브 잡스의 인간적인 면 실제로는 굉장히 뭐 주변 동료들한테 이기적인 면도 있었고 부하들은 싫어했고 딸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고 이런 식의 스티브 잡스의 인간적인 이면을 가감 없이 리얼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네. 이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데니 보일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는데 방금 그 네. 세계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이 이야기들이 연극적인 구성을 보인다고 네.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실제 그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그대로 실시간으로 담아낸 듯한 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연극을 보는 것 같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데니 보일은 1990년대 영상혁명을 일으켰던 당시 셜로우 그레이브로 혜성같이 나타나서 트레인 스포팅으로 1990년대의 남자가 됐던 바로 그 감독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연극 연출가 출신이면서도 영화적인 영상미학이 대단히 뛰어난 감독이고 네. 요번에 세 개의 그 이야기를 연작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은 16mm 필름으로 찍어서 이게 보통 독립영화 찍을 때 많이 쓰는 필름인데 네. 아주 거친 질감을 보여주고 두 번째 스토리일 때는 35mm 필름. 35mm 필름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영화가 쓰는 필름인데 좀 안정적인 영상미가 나오는 거죠. 세 번째 스토리일 때는 디지털 촬영을 해서 이게 스티브 잡스가 1970년대부터 21세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역사적인 국면에서 자기 역할을 했는데 그러한 스티브 잡스의 삶을 바로 영화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그대로 또 형식적으로 재현한 이런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이렇게 형식적인 야심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주로 명작이 많기 때문에 또 영화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개봉 전에 비평에는 좀 좋은 평가를 받은 네. 것 같은데 흥행에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게 지금 미국에서 레버넌트는 흥행적으로도 스타워즈를 꺾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흥행이 아직까지는 조금 크게 뭐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골든글러브에 이어서 아카데미까지 받는다면 그것도 이제 아카데미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크게 성공을 할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상업성보다는 주로 네. 이제 명작 영화 작품성 이쪽으로 인정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렇게 그 한 인물의 삶을 소재로 한 영화가 종종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인물의 삶을 그린 전기 영화는 네. 영원히 그 영화 시상식의 금맥이죠. 전기 영화만 잘 만들었다면 주연상은 따놓은 당상이고 항상 그런 식인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명량이라든지 변호인이라든지 예. 인물을 그린 영화들이 굉장히 히트하고 있는데 옛날보다 요즘 들어서 더 인물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크게 이제 부각되는 이유는 네. 요즘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대중이 멘토를 찾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청춘의 멘토가 될 만한 인물의 여러 가지 삶의 궤적이라든가 그 사람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그려내 보여주게 되면 이게 평단의 찬사도 받고 또 관객의 지지도 받는 이러한 현상들이 요즘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잡스를 연기한 패스벤더도 지금 유력한 아카데미상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디카프리오와 패스벤더 중에 누가 더 오스카에 가깝다고 보시나요? 네. 패스벤더도 지금 이 영화를 통해서 인생 연기를 펼쳤다는 평이 나오고 있어서 네. 디카프리오도 인생 연기, 패스벤더도 인생 연기 네. 두 개의 인생 연기가 맞부딪히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지난 20여 년간 쌓아놓은 스토리가
디카프리오가 수많은 아카데미 도전하면서 모든 영화 팬들이 이 정도면 받을 만하다라고 했는데도 주지 않았던 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조금 그 디카프리오한테 우세하지 않겠는가 하고 네.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네, 네. 누가 수상할지 보는 것도 관심거리가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외화 두 편 소개를 해줬으니까 이 네. 외화들에 맞설 만한 우리 국내 영화 있으면 또 네.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기대작이 오빠 생각. 네. 이 영화가 지난 한국 전쟁 때 실존했던 어린이 합창단을 소재로 하는 건데 전쟁 고아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어서 전선을 순회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영화가 7번 방의 선물을 만들어서 1000만을 돌파했던 배급사 뉴 여기가 또 한 번의 휴먼 드라마, 휴먼 스토리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감동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 관객들 취향하고 맞지 않을까 네. 기대가 되고 네. 또 다른 작품은 로봇 소리. 이 작품이 그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하늘에서 떨어진 나사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딸을 찾는다는 이야기인데 SF 액션 이런 건 아니고 이것도 역시 부성애, 휴먼, 아버지와 딸의 소통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작품 오빠 생각과 로봇 소리가 히말라야의 뒤를 이어서 네. 올겨울도 관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휴먼 스토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1월 극장 개봉작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